현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저희도 성장주 개념 쪽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워낙 강세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뭘까요? 미국에서도 동향들 나온 거 보고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 쪽에서, 왜냐하면 또 손절을 한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게 약간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CPI 발표가 딱 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 요즘 미국 시장에서는 환전 안 해도 되거든요. 통합증거금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고 코인 다시 뭐 쭉 밀리다가 갑자기 2%가 확 튀더라고요. 그냥 잽싸게 들어갔어요. 예, 잡어. 그냥 그러고 거기다 이제 미국 증시 그냥 딱 그거죠. 성장주에서 좀 덜 밀린 거 없나, 네.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어제 성장주 쪽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10% 오르면 적게 오른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침에 봤더니 네. 중소형주들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15%에서 20%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제 나왔던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또 그거 또 올랐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핍니까? 그냥 또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국내 결론적으로 오늘의 상승 네. 일회성 상승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좀 추세는 돌아설 것이다로 보세요? 추세라고 하게 되면 상승 쪽으로. 중장기 얘기하시나요? 중장기? 일단 12월까지라도 좀 볼까요? 아유 12월은 뭐 12월은 그 토마스의 날 아닙니까? 토마스? 네. 하이 토마스. 네. 그냥 연말까지는 크게 이벤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잠 못 잔 걸로 이해할게요. 네. 지금 차트가 두 개로 보입니다. 뭐. 네. 그래서 저 저항선을 나스닥에서 확 뚫어버렸네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네, 한 갭상승. 네, 한 4%대 생각하면서 뭐 제가 드린 얘기가 만선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빠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번 걸쳐서 못 간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느냐, 그런데 어제 시작한 거 딱 보고 거의 근접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오늘은 그냥 위로 시작해서 저 위쪽을 한 번씩 드르륵 건드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올라왔다. 어제 장 초반에 그랬거든요. 딱 올라온 다음에 한 약간 한 10분 20분 동안은 쭉 밀렸다가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하긴 했는데, 근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움츠러들었던 심리가 크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제가 며칠 전에는 그거를 신청해봤어요. 실시간 무료 호가 보이는 그게 9,900원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 매매를 하게 되면은 호가가 그게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여기 바로 들어오는 호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유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났더니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딱 그거입니다. 그 숏 커버링.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많아요. 네, 미국은 그거의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쥐어짱 안 되게 나 어떻게 저 물량 나오는 거 그냥 봐도 하면서 매도 호가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누가 바로바로 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특히 중소형주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가가 없다 보니까 매수가가 막 따라 올라와요. 또 이런 현상이 참 오랜만에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언제 그랬냐면 이때 그랬었습니다. 또 그 지난번 이게 CPI 발표 때였었죠. 발표하고 밑에서 올라올 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만선 근처에서 저거 깨져라고 베팅했던 쪽이 부랴부랴. 그리고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거든요. 지금 좀 미국에서도 사모펀드나 기관 쪽의 동향들이 현금이 많니 주식이 많니 그랬을 때 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것도 안 되겠다. 연말까지는 좀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부랴부랴 들어오는 것도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어제 그냥 느껴졌던 호가로 보게 되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크가 사실 미국의 그 중소형 기술주들을 담은 ETF잖아요. 네. 아크가 보니까 14.5% 폭등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메타가 10% 올랐으니까 메타는 그나마 요즘에 우량주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우량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그나마 좀 논란이 많은 걸 치면 테슬라죠. 그렇죠. 네. 테슬라. 네, 테슬라가 아니 뭐 자기가 뭐 한다고 자기 주식 팔아놓고 인수한 회사는 지금 약간 껄딱껄딱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막상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게 중국 판매 쪽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10월달 판매 보니까 어우 드라마틱한데요. 확 반전했어요. 9월달만 위축되고 10월달은 오히려 작년 수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도 별거 뭐 아무리 중화 사상 우리를 사랑한다 뭐 중국이 최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 쓰면서 테슬라 삑삑하고 거기 들어가서 삑삑 아니죠. 그냥 가면 이게 척척하고 이거 열리면서 타고 이거 똑같더라고요. 중국인도. 그래서 여전히 그쪽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뭐 테슬라는 그 주가 외에 머스크 이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7% 올랐네요.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냥 시장이라도 따라갔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게 문제 같은데 이제 하나 염두에 둘 거는 보니까 그 선물 기준으로 반영한 거는 오늘 3% 정도 오른다라는 쪽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3%대 오르면은 한 2,470 뭐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70 뭐 한 80 이 정도쯤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고점대 저항이 이제 2,550이고 그 다음이 한 2,600대. 이게 어느 자리냐면요. 지금 보게 되면 딱 이 정도쯤 됩니다. 2,550대가 이제 주봉상 저항 들어가는 때 그리고 또 야 이때는 우리 바닥 아니야라고 무지한 이달 그 1월 올해 상반기 때 나와서 계속 지지하면서 안 빠질 듯 했던 자리가 2,600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추세에 대한 저항도 이제 어느 정도 돌파하고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열어놓되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이 밑에서 여기서 돌아서 여기 들어오는 자리고 한국은 벌써부터 이렇게 진행이 쭉 된 자리고 그러면은 차이는 좀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 7% 올랐다고 우리가 3% 오르는 거 뭐 이런 거보다 제가 보기엔 오늘은 약간 도지형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쪽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동안 선반영됐다. 좀 했고 갭 상승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치고받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매수세가 좀 몰리는데 좀 저희도 이제 그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공모도 많았던 거 청산하고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역시 포인트는 거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급 중형주 대형주 이쪽으로 포지션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형 쪽은 아쉽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금융투자 소득세죠. 이거 솔직히 이거 초대형 악재입니다. 잘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그 이상으로 갔었을 때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손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연말쯤에 그냥 다 떼갑니다. 때가 그거를 또 그 다음 분기 때 계산해 가지고 너 돈 손해 보면 돌려주 이게 뭡니까? 네, 손해 보면 돌려준다고요? 네, 아니면 세금 내고 네, 이게 무슨 법이 그지 같은 sorry 토마스. 네. 그래서 오케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착즙. 네. 아무튼 예. 이걸 영어로 한 거예요. 영어는 반말이라니까. 오늘 하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CNBC 들으면서 막 매매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어수선하네요. Sorry. 네. 오늘은 모두 다 용서되는 날. 네. 뭐를 해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댄스는 한번 뭐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포지션을 대형주, 중형주 쪽으로 맞추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데 아침에 빡 상승했는데 뭐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오늘 일단 저희도 성장주 개념 쪽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쪽이 일단 금리의 변화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많이 또 움직였었던 이런 쪽들 보는 게 좋지 않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제 그런 쪽이죠. 게임, 네 이런 엔터 쪽에서
공매도 많았다가 좀 고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SM이더라고요. 뭐 이런 종목도 축 처졌다가 한번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쪽도 생각해 보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오늘 또 미국이 금리가 실제 금리 떨어지죠. 거기다가 한국도 지난주에 저희 환율이 1,430원 40원 그랬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1,350원이 깨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100원이 그냥 훅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워낙 강세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템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항공주. 항공주. 네, 항공주가 근데 항공주도 대형주 사야 됩니다. 그렇지. 대한항공. 그렇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자원 잠식 때문에 이슈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대한항공 빼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이제 회사채 시장 안정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면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냥 큰 거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도 공매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대표적으로 공매도 지난번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죠. KLX 가서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쪽이 공매도가 시가총액 대비 가장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음식료 쪽. 그렇죠. 네, 이것도 그동안 가격을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격 내려야지. 절대 안 합니다. 기업은. 그렇죠. 네. 올리고 나면은 절대 안 내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더티한 짓을 했더라고요. 과자가 평소에는 100g입니다. 네, 은근슬쩍 80g으로 줄여놨네요. 그래요. 네. 아이고 이거 과자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 그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원래 그 예전부터 이제 뻥 과자라고 그랬나? 그 봉투에 저 바람만 확 들어가 있고 질소. 내용물은 네. 질소.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줘요. 그러네. 진짜. 이런 현상이 이게 질소는 많이 주잖아. 대신. 질소 이렇게 팡 뜯으면 쭉 와 내가 무슨 뭐 외계인이에요? 질소 마시고 살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도 밉지만 그래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쪽이면은 음식료 쪽도 음식료는 좀 중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저는 공매도 청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공략한 게 한 일주일 들어서 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거기가 타겟 맞추고 시장보다 센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네. 오늘 이렇게 오를 때 현금화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 슈팅에 의한 그 반등? 네. 요렇게 보고 그냥 현금화를 해야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매하는 주식 위험 자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 그러니까 주식 베팅 100% 했다고 돈 다 버는 거 아닙니다. 예, 항상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약에 오늘도 그러면은 시장이 흥분할 텐데 그런데 오늘 좋죠. 만약에 내가 계좌를 100% 주식으로 다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좋긴 좋겠죠. 근데 현금이 없다고 하게 되면 현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돌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또 지금 보면은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뭐 2차 전지나 네옴시티가 주도주인가요? 네. 어제 보니까 기관도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 벌 게 없으니까 그래 요거라도 조금. 네. 뭐 그러니까 그들도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번에 또 시작해서 연말까지 또 시장이 안정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도주 흐름에 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이럴 때는 주식으로 비중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생각을 할 게 내가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생각하게 되면 살짝 기분 좋게 줄이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줄였다가 그거 가지고 다음 주도주의 변화나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더 훨씬 건강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런 종목은 빠질 겁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금양 뭐 이런 거요. 네. 어제 우리 저 금양 박순혁 이사 나오셨는데. 솔직히 그 개인적인 뭐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네. 주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네. 시총이 2조를 찍었어요.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2조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초기에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회사의 내용들을 하고 근데 너무 좀 심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잘못 또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건 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박순혁 이사 만나면 혼나요.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보니까 인사는 또 꾸벅 해야죠 하는데, 근데 올라갈 때 이때 보니까 뭐 콩고광산 그러게 콩고광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건 항상 시장은 우리 예상과 달랐던 적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흥분하거나 그렇죠. 너무 공포로 가거나 그러면 또 그거를 역이용하더라고요. 어저께 좀 공포에 질렸던 것 같은데 코인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손절한 이유는 저는 원래 비트코인 한 14,000원대 정도가 최바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평소에 한 개 매매하던 거 좀 더 한 두세 배 더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에서 깨지고 코인으로 만회하려다가 더 깨진 아니죠. 주식으로도 좀 잘 보시니까. 네. 하여튼 그 다양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왜 복합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복잡계라고 그러나요? 네. 복합계 뭐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복잡계. 네. 복잡하니까 복합적인 거죠. 네, 어쨌든 이걸 다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투자의 아이디어 뭐가 있죠? 이해는 뭐 이해 다 갔어요. 좀 있으면 내년이에요. 알았어요. 올해.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게 어제 또 가장 많이 오른 쪽이 미용기기 관련된 쪽입니다. 뭐 어떤 어제 실적 잘 나온 클래시스 가지고 또 이게 왜 또 안 내려가죠? 클래시스 가지고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제 보니까 쭉 올라갔죠. 그래서 슈링크인가요? 이거 또 와 잘 된다. 뭐 소모품 대박이다. 뭐 남미 쪽 잘 나간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어제 클래시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 간다는 게 반은 회의적으로 바라보나 봅니다. 근데 중국 승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의 볼륨이 열리는 거죠. 그런 쪽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나왔던 실적이나 근데 어제 보니까 또 루트로닉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실적 좋은데 시간에서는 또 빠지더라고요. 네. 이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네요. 네, 그래서 임의용 이쪽은 그래도 한국이 새롭게 화장품 쪽이 약간 죽다 보니까 임의용 쪽으로는 뭔가 그래도 이게 화장품과 비슷한 게 화장품 같은 경우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계속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마를 한번 맞아볼 혹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해볼까요, 같이? 가죠. 손잡고 갑시다. 어제 민재기 팀장이 나보고 네. 손잡고 호텔 가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런 취향이세요, 우리 토마스님? 아니, 우리 손잡고 같이 병원 갑시다. 꼭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알아서 팔짱 끼고. 근데 제가 또 어제 차만 그 50대 분 쪽에서 빨리. 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쪽도 소모품과 함께 화장품 영역의 흐름들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밸류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어제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뭐 하나 실적 좋다 그러면 쏟아지더라고요. 어제만 본 게 7개가 8개입니다. 그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경기가 위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 영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되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주가를 끌어왔던 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거든요. 이게 좀 덜 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은 죽어라 팔고 외국인들은 죽어라 사고 요 구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하여튼간 이기는 표 우리 편.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또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원택이라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네, 원택. 윈택 아니고 원택입니다. 원택. 네, 비슷하네요 이름이. 네, 윈택은 상한가 들어가는 갔다가 막 밀리고 뭐 난리도 아닌데 이것도 관련된 쪽에서 나오고 근데 또 예전부터 좀 저까지만 보고 있던 게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벌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 아마 이게 영업 정지 지난주에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영업 정지 받았는데 딱 2주 받았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 뭐 과당 광고로 나왔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음식료주 얘기인데요. 음식료주는 앞서 대부분 말씀드렸고 그럼 뭘 사느냐? 일단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효과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밀리가 워낙 강세가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 수출 쪽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약간 조금 수익 구조가 예전과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수출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삼양식품보다는 농심 같은 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리온 이런 것들을 움직인 것도 탄력적으로 가기 시작하죠. 환율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2%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6개월 전에 샀습니다. 대상. 네. 뭐 빠져도 그렇고 올라도 그렇고. 진짜 움직임이 밋밋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어차피 6개월 갖고 있었으니까 또 6개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냥 한 번은 오른다. 그래야 음식료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실적 잘 나온 것 중에서는 CJ 프레시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음식료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급식 쪽이다 보니까. 프레시웨이. 네. 그래서 많이 밀렸고 슬슬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기준점에서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 거래 실리고 나오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카지노 쪽 어제 좀 강했습니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실적 괜찮게 나왔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중국 쪽에서는 어제 보니까 항공편 다시 취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우리 주성님께서 얘기를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방역 뭐 통제하는 거는 이건 반대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살짝 조금씩 변화 들어오지 않나 생각들을 들지만 그렇다고 지금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겨울에 와 이제 내 첫 여행을 쌩쌩 바람 부는 겨울날 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게 되면 그냥 동남아 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 계절적 비수기다 보니까 내년을 기약하자라는 쪽인데 카지노 쪽에서는 그냥 지난번에도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거는 자꾸 왜 롯데 쪽과 연관되어 있느냐? 롯데와 상관없는 회사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고 지금 거래소에서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안쪽으로 보게 되면 부채 비율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뭐 관리 못할 부채 비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현금 가지고 갖게 되면은 부채 비율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경영진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게 되면 많이 밀렸다라는 쪽에서의 변화 좀 더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뭐라 그럴까 좋게 보는 섹터들만 네. 있고 네. 파란색이 안 보이네요. 이게 원래 제가 작성을 항상 장 끝나고 바로 합니다. PD님한테 여쭤보세요. 어제? 네. 그래 또 어제 장이 네, 죄송합니다. 어제 뭐 장이 괜찮아서 괜찮아질 걸 예상하고 이랬다고 하게 되면 뻥이죠. 그냥 섹터 쪽으로는 이런 쪽이 좀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 시장 폭등 상관없이 어제 좋게 봤던 곳들이다. 아유 그 얘기를 또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알아주십사 이런 거죠 뭐 그냥.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